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8일) 부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5.4도, 체감 온도는 영하 12.3도를 기록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동차를 대체할 신형 전동차를 배치하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는지 직접 타봤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전년보다 시 예산은 증가했고 교육청 예산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가 급성장하면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8일) 부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5.4도, 체감 온도는 영하 12.3도를 기록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공원 잔디밭이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부산 지역에는 겨울비 치고 많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말 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고여있던 물이 그대로 얼어붙은 겁니다. 18일 부산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4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어 18일 아침 기상청 관측 체감 온도는 영하 12.3도로 떨어졌습니다. 시민들도 온몸을 꽁꽁 동염했습니다. 확연히 날씨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저 날씨 소식은 못 듣고 나왔다 보니까 와 추워서 옷 좀 내일부터는 깨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옷 너무나 따뜻하게 많이 입고 나왔습니다. 아래 바지 내복은 두 벌씩 입고 티 하나, 조끼 2개 그래 입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추위는 19일에서 20일 오전 기압골이 통과하며 기온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평년 대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20일 낮부터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며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에 부산시는 취약계층 거주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전동차를 대체할 신형 전동차를 선보였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김석진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15일 1호선에 투입한 신조 전동차입니다. 외형만 보면 2단계 차량과 유사한 유선형에 전조등도 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사는 차체에 알루미늄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 고속철도용 흡음재를 넣어 소음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차량을 타봤습니다. 내부는 색상이 흰색으로 객실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특히 의자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색상은 흰색 바탕에 연하늘색, 재질은 직물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형 전동차의 좌석폭은 48cm로 앞선 2단계 전동차보다 3cm가량 더 커지면서 전체 한 줄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청소하기도 좋겠고 옛날 거는 다 물어야 돼. 대가씨 추적 이 사람 저 사람 아니 위생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닦아보면 되고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객실마다 승객 안전을 위한 고화질 CCTV 3대가 설치됐고 출입문 폭도 1.3m로 늘었습니다. 시트지로 된 노선도는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 전동차를 타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운행날은 1회 왕복에 그쳤고 다음 날인 주말과 휴일은 정비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18일에서야 두 번째 운행을 했는데 2회 왕복에 그치는 등 편성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연말까지 이 전동차 세대를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2026년까지 1호선의 나머지 36대 노후 전동차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내년 상반기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첫 정기연주회는 모차르트와 말러곡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내년 1월 첫 번째 정기 연주회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과 말러의 교향곡 1번 거인입니다. 백승현 지휘로 협연자로 2023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정규빈이 나서 새해 희망과 비전을 전합니다. 2월에는 알렉산드르 보르딘의 폴로베츠인의 춤으로 시작해 그의 계보를 잇는 러시아 음악가들의 레퍼토리로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이 협연자로 나섭니다. 3월에는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축을 이루는 슈만과 브람스 작품들로 채워집니다. 아내 클라라에 의해 초연되었던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에 이어 브람스의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줍니다. 피아니스트 임효선이 협연자로 나섭니다. 4월에는 영국 본모스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인 세계적인 지휘자 키릴 카라비츠가 부산 관객들을 만나 리스트의 교향시 제6번 마제피로 무대를 시작해 스트라빈스키의 걸작 페트루슈카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6월에는 낮이 가장 긴 여름날의 저녁을 맞아 뜨거운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미국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존 애덤스의 고속 기계를 탄 짧은 주행에 이어 베토벤의 교향곡 제7번이 무대의 마지막을 채울 예정입니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릴 2024년 상반기 시즌 입장권 예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시는 늘었고 교육청은 크게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은 올해보다 2.4% 증가한 15조 6,995억 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7.4% 약 4,170억 원 감소한 5조 2,47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의회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시행비 80억 원을 삭감했고 장평 지하차도 준공지연 배상금 63억 원도 삭감했습니다. 대신 마을버스 환승 할인제 재정지원금 21억 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비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의회는 또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은 황령산 터널 배수지 부지 취득비 61억 원도 삭감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청 예산 중엔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금 56억 원과 수준별 학습 콘텐츠 개발 운영비 8억 원 등이 삭감됐습니다. 의회는 14일 열린 제317회 정례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의회 5분 자유 발언에는 10명의 의원이 나왔습니다. 건설교통위 박대근 의원은 승차 구매점으로 인한 교통 안전과 책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승차 구매점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책임지기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는 국토부 연구 결과도 있지만 국토부 역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여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승차 구매점입니다. 복지환경위 윤태환 의원은 낙동강 국가정원 추진을 위해 사상 리버프런트 시티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해양도시안전위의 이승현 의원은 부산시의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너무 낮다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고 행정문화위 강철호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의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법률로서 규정된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할 통학비 지원 사업에 대해 부산시와 교육청은 즉시 대책을 마련할 것. 해양도시안전위의 성현달 의원은 부산 워커하우스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복지환경의 문영미 의원은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예산안을 제외하고 89건의 조례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급성장하면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2명 중 1명은 대구나 청주의 사례처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자고 답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최근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였습니다. 의무 휴업 규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64%는 규제가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62%는 의무 휴업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식재료나 생활용품 구매처는 대형마트가 42%, 온라인 구매가 33%로 가장 높았고 전통시장은 4%에 그쳤습니다. 대형마트 휴업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온라인 유통으로 쏠렸습니다. 오프라인 점포 중에서는 식자재 마트와 골목 슈퍼마켓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 등 다양한 소비 채널 확장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무 휴업을 폐지하거나 평일 전환에 대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규제 폐지에 대한 찬성이 46%로 반대보다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비중이 5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시는 지난 5월 각각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습니다. 부산 상위도 이번 조사를 토대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공무직원 채용관리 시스템을 통해 2023년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는 조리원 288명과 특수교육실무원 38명, 교육실무원 10명, 돌봄전담사 33명 등 10개 직종 381명입니다. 채용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내년 2월 신규 채용자 연수를 거쳐 3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난 22년간 발간해온 책자 형태의 부산교육 소식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신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교육가족과 시민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부산교육신문 명칭 공모에도 나섭니다. 참여 희망자는 18일부터 5일간 국민생각함 생각모음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명칭은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되고 최우수 1명과 참여자 4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겨울에는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주택가나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아서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부민동의 한 주택가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 간격이 좁다 보니 옆 건물로 옮겨 붙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 화재로 주민 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얼마 전 기장군 철마면의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주택 내부와 가전제품이 소실됐습니다. 집주인이 외출한 상황에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주택 화재는 겨울철 전체 화재 3건 중 1건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 원인으로서는 미확인 합선이 가장 많고요. 절연 열화에 의한 합선, 트래킹에 의한 합선, 접촉 불량 등의 순서로 나타날 겁니다. 전압이 걸린 노후 콘센트에 수분이나 먼지 등이 부착되어 불씨가 되는 경우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전기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골목길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소방시설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가정용 소방용품을 설치하거나 노후된 멀티탭 사용을 지양해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 만큼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구매하셔서 설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홀로 거주하는 노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부산 기장군 앞 바다에서 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던 중 양식장 밧줄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폐기 처분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이동항 선착장. 거대한 몸체가 지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장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래입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양식하는 밧줄에 걸려있던 것을 어민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고래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배가 하늘로 보고 양식장 안에 들어가 있어가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상해서 이래 보니까 이 고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꼬리에 높은 매가 배로 해갖고 땡겨내갖고 이래 여기까지 꽂고 왔지요. 이번에 발견된 종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고래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조사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밍크고래 등과 달리 참고래는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고 생태 연구 등에 사용하거나 폐기 처분만 가능합니다. 무게 7톤에 이르는 고래 사체를 옮기기 위해 이처럼 크레인을 장착한 대형 화물 트럭까지 동원됐습니다. 참고래는 최대 25m까지 자라고 체중은 70톤 정도까지 성장합니다.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참고래는 길이 11m, 둘레 4m가량으로 2살 정도인 어린 개체로 추정됩니다. 1900년대 초반 국내 전 해역에서 발견됐던 것으로 보고돼 있지만 최근에는 개체수 감소 등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적도 근처부터 북지방까지를 회유를 하는 개체들이 지금 이 계절에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거는 좀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는 조금 더 남쪽 지방 따뜻한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해경은 고래를 혼액하거나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한 제3회 자치경찰 동행대상에서 사하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하구는 지난 4월 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제정과 사하구 의회, 사하경찰서와 협력해 범죄 예방 홍보,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등 지역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수영구는 지난 9월 개관한 청소년 전용 공간인 수영구 청소년 수다방의 이용 시간을 2024년부터 확대 변경합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학 기간인 1월에서 2월, 8월에는 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학기 중인 3월에서 7월, 9월에서 12월은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합니다. 장애 극복을 위해 시작한 배드민턴이 선수라는 꿈으로까지 연결됐는데요. 바로 발달장애인 자녀와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효민클럽 이야기입니다. 한 대학에서 10년 넘게 체육관을 무료로 빌려주는 등 꾸준한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셔틀콕이 네트 위를 오갑니다. 작은 실수가 이어져도 시종일관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2012년 부산 지역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모여 만들어진 효민클럽입니다. 효민클럽과 동의대의 인연은 12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운동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이들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사용이 끝난 저녁 시간, 대학에서 체육관을 무료로 내어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기념품이나 아니면은 간식 지원이 종종 있어 왔고요. 그리고 대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 현재 이거는 학교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효민이라는 이름도 체육관에서 따왔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운동하는 곳 이상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아이들이 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고맙고 좀 아이들한테는 안식처죠. 왜냐면 마음껏 와서 운동할 수 있고 여기 와가지고는 나의 공간처럼 나의 집처럼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안식처인 것 같아요. 운동을 배우던 아이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운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달리기 5바퀴를 뛸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이랑 배드민턴을 칠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이랑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코치쌤이랑 레슨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선수도 3명이나 배출됐습니다.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과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등 굵직한 대회에서 메달도 일궈냈습니다. 배드민턴을 지금까지 쳐오면서 지금 사람들하고 만나고 다른 애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런 것도 좋았고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크죠. 배드민턴 게임 하면서 이겼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학에서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재정 문제 등으로 중단됐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이 계속 겹치고 이제 기타 지원들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라서 시 차원이나 아니면 기업 차원이나 일정 부분 후원이 있다면 또 부산 지역에 있는 장애우들이 모여서 대회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으로 찾았던 작은 희망이 어느새 꿈으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사상구가 2023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대상지는 덕포시장 일원, 삼락동과 덕포동 약 26만 2천 제곱미터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장인 청년 봉사단 400여 명은 지난 17일 남구 이기대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용호 3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한 종량제 봉투와 마대 자루를 들고 해안 산책로 3.5km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이날 350kg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유리와 플라스틱 캔 등을 분리수거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